네, 상가 1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상가 2층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연기가 매우 심하고 화재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이제 이마트라던가 수영장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인명 수색 과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는데요. 시민분들께서 화재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알리면서 본인만 대피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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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을 맞아서 큰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마치고 지하철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요. 반대편 쪽을 보니까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바로 그걸 보니까 너무 놀라서 빨리빨리 하면서 차를 옮겼는데 아까 그 불이 제 쪽에서는 잘 보이는 불이었는데 기다리는 차라든지 그 1층 상가들이 많았는데 그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차를 멈추고 나와서 크게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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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고 수신호로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뒤를 보니까 검은 연기가 어느 순간 제 차 뒤까지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타서 나오면서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나왔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사실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저 아내는 옆에서 119 신고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발견했을 때는 일단은 바로 불이야 크게 외치고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119에 신고,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불과 검은 연기가 확산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한 사람이 최대한 빨리 알리면서 자신의 안전도 챙기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은 더 큰 피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규모가 축구장 3개 크기였고요. 상가등 3만여 제곱미터가 타고 아파트 360여 세대 중 300세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외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옥 외로 나가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으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이 구획되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은 외부로 공기가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식 등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이용하실 때 피난계단, 피난 엘리베이터, 그리고 안전구역 등의 위치를 숙지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로 무리하게 불을 끄려가기보다는 신속하게 대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119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화재 안전 수칙을 평소에 숙지하시어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입니다. 오늘의 영화 바로 타워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에서 일어난 화재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러나 눈 내리는 날씨에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한 헬기 이벤트가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이 되고 마는데요.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몰리는 사람들. 그러나 엘리베이터의 수직 통로로 불길이 치솟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때는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입과 코를 막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화재 진압과 구조를 위한 진입도 어려워지는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금물.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 이럴 땐 이렇게 오늘의 영화 타워로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사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부터 먼저 안전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오늘 보신 영상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학 새내기 최군. 종강을 앞두고 밀린 과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과제 독촉 문자가 날아오고 최군은 20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넘은 시간. 최군은 배가 고프지만 그렇다고 과제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묘안이 떠오른 남자. 과제를 하면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컵라면을 먹기로 하는데요. 물을 끓이기 위해 전기주전자의 코드를 꼽는 최군. 잠시 후 멀티코드에 과전류가 흘렀는지 불이 붙고 맙니다. 당황한 최군. 소화기를 찾아보지만 당최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평소 집안의 소화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는 모든 개인주택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젠 개인주택에도 소화기를 한 대씩 비치해야 된답니다. 이와 더불어 소화기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겠는데요. 먼저 소화기는 육안으로 살펴보고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손잡이 부분에 있는 압력 게이지는 녹색 부분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소화기 뒤쪽에 있는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흔들어 주어야 하고, 분말이 굳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화기 윗부분에 귀를 대고 뒤집어 보면 됩니다. 만약 분말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건 정상인 거죠.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면 분말이 굳은 것이니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세요. 특별히 화재 가능성이 많은 주방에는 주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소화기는 현관문 앞처럼 잘 보이는 데 두고 항상 그 위치를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작은 부주의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사고. 하지만 화재 사고 시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를 한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재 시 어떻게 행동해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화재 경보가 울리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째,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제일 먼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대피를 준비합니다. 둘째,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외부로 대피할지 실내에 남아 구조를 요청할지를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로 대피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세요. 넷째, 안전하게 먼저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세요. 다섯째,
함께 대피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소방관에게 구조 요청을 하세요. 절대로 화재 현장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기나 불을 발견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째,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세요. 둘째, 작은 불이라면 신속히 진화하고 불을 끌 수 없다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화재 경보가 울리면 비상 소집을 합니다. 대피 장소나 방법을 정합니다.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한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